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 시스템 코치 리치맘 그릿입니다. 오늘도 돈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따라해 보세요. 제가 미국 주식하고 배당주 요것 덕분에 2021년에 교사를 그만둘 수 있었잖아요. 그때 퇴사를 하고 지금 이제 한 2년이 좀 넘었는데 정말 너무 좋아요. 누가 퇴사하면은 뭐 심심하다 지루하다 그랬나요? 그거 안 해봐서 그렇고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이제 퇴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좋은 걸 이제 저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퇴사하고 남은 이제 인생을 또 즐겁게 살아보려고 하는데요. 남편 퇴사도 배당주를 기본으로 해서 저는 뭐 투자를 좀 다양하게 하니까 그런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지금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쯤이면은 거의 준비가 끝날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이제 남편이 42, 제가 40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한 60년은 우리가 회사로부터 독립을 해서 이제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이룬 상태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배당금이 굉장히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절세 계좌로 유명한 ISA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좀 관련 책도 읽고 좀 부족한 내용은 검색도 해보고 제가 증권사 고객센터에도 직접 이렇게 문의를 하고 해서 알게 된 내용들, 정보, 그 핵심 꿀팁들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한 10시간 넘게 했거든요. 그렇게 공부한 내용을 오늘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10분, 20분? 요 정도 시간 투자해서 오늘 이 영상을 여러 번 보고 필기도 하시고 그러면은 ISA에 대한 공부는 이 영상 하나로 다 끝이 날 겁니다. 종결이 될 거니까요. 집중해서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학습 목표는요. 5가지가 있는데요. 뭔가 공부를 할 때 항상 내가 오늘 어떤 거를 공부하는 거지? 주제, 목표를 알고 공부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기억에 더 잘 나요. 이해도 쉽고.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를 안내를 해드리자면 도대체 ISA가 뭐길래 그렇게 좋다는 거냐, 그 개략적인 뜻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그 절세 계좌로 유명하단 말이에요. 어떤 절세 혜택이 있는지 매력 포인트가 5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이거를 개설을 할 건데, 오늘 개설하셔야 돼요. 개설하기 전에 이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알고 개설을 하면 훨씬 그 시행착오를 줄이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걸까? 그 방법이 당연히 있겠죠?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계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의 선택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SA 그 뜻을 이제 보면요. 영어의 약자인데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다. 개인이 하는 건데 자산관리를 이제 하는 건데 종합적으로 한다는 말이거든요. 뭐 어떻게 종합적으로 하는 거냐, 그거를 이제 차차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계좌를 만든 목적은요. 이제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자산을 좀 형성을 해라, 그거죠. 근데 좀 장기적으로 해라, 그런 취지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장기적으로 하려면 당연히 혜택을 줘야겠죠. 혜택이 아주 파격적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그 혜택,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제 소개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ISA가 이제 사실은 3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이 있는데요. 좋은 게 중개형이에요. 얘네들이 아니고 이쪽을 이제 저는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이 계좌를 만드는 방법은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사용하는 여러분들 그 증권사 앱 있잖아요. 휴대폰에 있는 앱. 거기에서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직접 그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 휴대폰에서 이 중개형 ISA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편하고 좋거든요.
이게 원래는 가장 먼저는 2016년에 ISA라는 게 도입이 됐는데 그때는 신탁형 1임형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은행에서 만들고 좀 예적금 위주로 하는 그런 계좌였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21년 2월에 이 중개형 ISA가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증권 앱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직접 그 나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요거 만들면서 이제 인기가 많아졌어요. 관심도 뜨거워졌고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 이 가입 현황을 보면 알 수 있죠. 남색이 중개형 제외거든요. 아까 21년에 중개형이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는 신탁형, 1임형 이런 거였는데 이 가입자 수가 쭉 줄면서 그거를 전부 이 중개형에서 갖고 왔죠. 그래서 중개형 가입자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근 바로 어젠가 그 매일경제 신문 기사예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신탁형 1임형 이런 거 말고 국내 주식과 ETF에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어느 정도냐면 작년 말과 지금 7월 말을 비교를 했을 때 28%가 증가했대요. ISA 계좌의 투자 금액이. 실질적으로 이 계좌에 돈을 넣어서 투자를 하는 그 금액이 지금 불과 한 6개월, 최근 6개월 만에 2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은행이 아니고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은행 예적금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증권사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런 뜻으로 지금 해석할 수 있겠죠? 다행이에요, 정말. 제가 이제 저 유튜브 채널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은행이랑 친할 게 아니고 우리는 은행은 대출받을 때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증권사랑 친해져야 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불려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보시고 꼭 이 ISA 중개형을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게 절세 계좌로 엄청 유명하다고 하는데 어떤 장점이 있냐 5가지를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뭐랑 비교할 수 있냐면 우리 연금저축펀드, 일명 줄여서 연저펀이라고도 하죠. 이 연저펀은 소득이 있는 사람한테 유리했던 계좌예요. 왜냐하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여줬기 때문에. 이게 거꾸로 말하면 직장을 다니지 않는 소득이 없는 우리 학생이나 주부 있잖아요. 학생이나 주부는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 연저펀의 혜택이 없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 ISA는 학생 주부한테도 혜택이 있어요. 소득이 없어도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사용하기에 좋은 적합한 계좌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는 이제 만 19세 이상인데요. 소득은 안 봐요. 소득은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더 어린 나이에 가입을 하고 싶다. 되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이 어린 나이의 사람들은 직전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개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엄청난 그 파격적인 절세 혜택을 주거든요. 그래서 예외 사항이 뭐가 있냐면 지금 내가 이거를 올해 가입을 할 건데 직전 3년, 22년, 21년, 20년 이 3년 중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게 이제 2천만 원, 금융소득 이자 배당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이 과세 대상이 되는데 한 번이라도 그 대상이었다면 이게 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엄청난 꿀팁이 있는데 이 대상이 되기 전에 이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활용법을 그 꿀팁을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매력 포인트 2번째,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능합니다. ELS 펀드. 근데 이런 거는 잘 안 할 것 같고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3가지를 많이 하죠. 그랬을 때 주식을요, 안타깝게도 이제 해외에는 직접 투자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 국내에 있는 개별 종목에는 모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꼭 ETF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게 또 연저펀이랑 차이점이죠. 연저펀은 ETF 같은 것만 하잖아요. 개별 종목은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개별 종목도 투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TF는 뭐 당연히 국내 ETF는 되는데 아까 이제 해외에는 직접 투자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상장된 그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죠. 그런 거는 돼요. 타이거, 에이스, 뭐 솔, 코덱스 이런 데서 나온 그 해외 ETF 있죠? 그런 건 가능하고요. 또 좋은 점이 레버리지 ETF도 가능해요. 뭐 코스닥, 코스피, 또 미국 거도 한 2배짜리 있거든요. 우리나라 상장된 거. 그런 레버리지 투자도 가능하다는 거. 물론 좀 교육을 받아야 돼요. 레버리지 투자하려면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 인터넷 강의 들을 수 있고 쉽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연저펀보다 요렇게 이런 좀 융통성이 있습니다. 요런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채권 투자가 가능해요. 채권. 그래서 지금 투자 만능 통장이다. 이게 엄청 인기 있다. 채권까지 가능해서 그렇다. 필수 자산관리 계좌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ISA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 계좌 안에서 하나의 계좌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투자자의 편의를 많이 봐주고 있는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포인트 3번.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건데요. 우리는 투자를 하면요. 투자를 통해서 발생한 소득 있죠. 무조건 이자를 내거든요. 심지어 예적금 같은 거도 그 이자를 받았을 때 그게 다 세금이 원천징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는데 그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 계좌가. 그래서 3가지의 세제 혜택이 있는데 비과세, 분리과세, 과세 이연이라는 거거든요. 3가지. 요 3가지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투자 소득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다고 했는데 종류를 나누자면 이렇게 3가지의 종류로 나뉘어져요. 우리가 투자 소득이. 그리고 그에 대한 세금이. 일단 그냥 국내 개별 주식 있죠. 그거에 대한 매매 차익, 매도해서 매수 매도를 통해서 얻은 그 수익 있잖아요. 그걸 이제 매매 차익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주식 말고 배당금이나 채권을 통해서 받는 배당 주식 그리고 채권을 통해서 받는 그 이익이 있잖아요. 그리고 3번이 좀 특수한데 우리나라에 이제 ETF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ETF가 그냥 국내 ETF면은 그냥 이 주식과 똑같이 해요. 그런데 국내에는 있지만 그게 해외 ETF라면 그리고 레버리지라면 뭐 ELS라면 요런 거는 이 1번과 다르게 다른 종류의 세금을 냅니다. 원래는 일반 계좌에서는 어떻게 이제 세금을 내냐면요. 일단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은 현재는 비과세예요. 그런데 이 금융투자소득세 들어보셨죠? 이게 지금 아직 유예 상태인데 25년에는 다시 시행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매매 차익이 5천만 원 넘으면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20%를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진짜 도입이 되잖아요. 25년에. 그러면 일반 계좌에서는 요 세금 내야 돼요. 근데 요 IS에서는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 다 비과세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도입되면 좋은 혜택이 되겠죠. 그 다음 요 2번, 3번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세금을 내고 있냐면 이 이자, 배당금 그리고 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해요. 15.4%를 합니다. 예적금과 같아요. 그리고 또는 이제 이게 만약에 종합과세 대상까지 된다면 그 소득하고 합쳐져 가지고 그 과세를 해서 내야 되는데 둘 다 내는 건 아니고요. 또는이에요. 그래서 이미 낸 세금, 이미 원천징수해서 낸 세금과 나중에 종합과세를 통해서 계산해가지고 나온 세금 있죠. 그 둘 중에 큰 금액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이미 세금을 100만 원을 냈어요. 원천징수. 근데 나중에 이제 종합과세를 계산해 보니까 150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 초과한 50만 원만 더 내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 ISA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요 2번과 3번에 대해서 그 이익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아예 안 내요. 그리고 서민형이면은 400만 원까지 세금을 안 내는데 요 서민형이 되는 방법은 이제 근로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요거 이따가 또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렇게가 비과세고 그 다음 그 비과세액을 넘어가는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9.9%만 내는 거고 심지어
분리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합소득에 합산이 되지 않고 따로 떨어뜨려서 그냥 이익에 대해서 9.9%만 낸다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까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아직 세금이 없고 비과세 상태니까 1번 말고 요 2, 3번을 가지고 일반 계좌와 ISA 계좌를 이제 구분을 해서 얼마나 세금 차이가 나는지를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투자금이 1억이 있어요. 이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한 거예요. 세 가지 케이스로 알려드릴게요. 이 1억을 가지고 다 배당주 투자를 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1년에 배당금이 1,000만 원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일반 계좌다. 그러면 이 배당금에 대해서는 최소 15.4% 원천 징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154만 원이에요. 그냥 무조건 1,000만 원에서 154는 떼고 850만 원만 여러분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이 1억을 가지고 배당 1,000만 원 받는 거를 ISA 계좌에서 했다면 서민형이라면 아까 40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그러면 배당금 1,000만 원 중에서 400이 비과세면 이제 세금 대상이 600만 원으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초과하면 9.9%만 낸다고 했죠? 그러면 600만 원에 대한 9.9%는 대략 세금이 6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매년 반복되잖아요. 배당금을 매년 받기 때문에 매년 최소 95만 원을 여러분들이 이득을 보는 거예요. 이 ISA 계좌를 사용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대충 그냥 매년 100만 원을 벌어들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배당주에 투자하는 이유가 시간이 흐를수록 배당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잖아요. 배당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이 늘어나죠. 그래서 나중에 이 계좌를 가지고 이 계좌에 1억을 넣어놨는데 지금은 배당금이 1,0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막 1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배당금이 1,500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는 세금 차이가 일반 계좌에서는 231, IS에서는 110입니다. 그래서 매년 최소 120만 원의 이득이 생깁니다. 매년. 자, 이번에는 배당주가 아니고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그리고 레버리지 ETF를 볼게요. 이 투자를 내가 해가지고 1억을 가지고 투자했는데 매매 차익이 3천만 원이 생긴 거예요. 30% 수익 실현을 했어요. 실제로 매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3천만 원을 벌었어요. 수익금이. 그러면 일반 계좌에서는 세금이 462만 원이에요. 그런데 ISA에서는 일단 요 3천 중에 400이 비과세로 나가고요. 그럼 남는 돈이 2,600. 그거에 대해서 대충 하면 세금이 260. 그래서 최소 200만 원이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좌는요, 그냥 국내 개별 종목 투자하면은 그렇게 별로 이득이 없고, 배당금, 채권, 그리고 국내 상장 해외 ETF, 레버리지 ETF, 요런 거에 원래는 과세를 많이 했던 그런 상품에 투자했을 때 많은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비과세 혜택 400만 원까지, 그리고 초과에서는 분리과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또 어마어마하죠. 과세가 이연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세금 있죠? 이 세금을요 지금 안 떼요. 원래는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금이라든지 매매 차익에 대해서 그냥 원천징수 바로 떼가거든요. 근데 이 ISA에서는 바로 떼가지를 않고 그냥 다 입금해줘요. 세금 없이. 그래 놓고 그럼 이 세금은 언제 떼가냐? 이 ISA 계좌를 이제 더 이상 내가 하지 않겠어요. 해지할 때. 그때 이 세금을 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이 과세 이연 효과까지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세금 원래 이 IS에서 뭐 60만 원, 110만 원, 260만 원 이렇게 세금 나가는 건데 이거를 지금 안 낸다는 소리예요. 안 내고 그냥 다 계좌에 넣어주고 나중에 해지했을 때 요 세금을 자기들이 이제 계산을 해서 떼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 네 번째는 어떤 또 좋은 점이 있냐면 진짜 수익만 계산한다는 거예요. 진짜 수익.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국내에 있는 해외 ETF에서 2천만 원 수익을 얻었어요. 그리고 국내 개별 종목에서는 1,000만 원을 잃었어요. 요런 상황이에요. 같은 상황. 요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또 계좌를 비교를 해볼게요. 일반과 ISA로. 그러면 일반 계좌에서는요. 지금 이 수익 2천만 원만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손실은 쳐주지를 않아요. 그냥 아 그래 너 수익 2천만 원 났네. 그래서 그 2천만 원이 전부 과세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세금은 최소 15.4%. 이거 원래 이제 2천만 원 초과하면은 원래는 그 종합과세 대상자가 돼요. 그래서 최소 15.4%인데 그러면 세금이 308만 원입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는 2천만 원 벌고 1천만 원이 손실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은 1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 1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300 정도 떼가는 거예요. 30%가 세금인 거죠. 실질적인 수익에 대해서. 그렇게 돼버리는데 ISA에서는 이 수익과 손실까지 계산을 해줘요. 아, 너 1천만 원은 손실이었네. 그리고 ISA는 심지어 비과세 혜택을 주죠. 400만 원. 서민형일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합산을 해줘요. 이거를 손익통산이라고 합니다. 손해본 거와 이익 본 거를 다 합쳐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과세 대상 금액이 600만 원이 돼버려요. 그리고 분리과세랬죠? 9.9% 하면은 세금이 이렇게 됩니다. 대충 6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차이가 어떤가요? 무려 25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SA에서 투자를 하면 똑같은 상황인데 250만 원을 아끼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손실을 봤을 때 이 손실까지 다 반영을 해줘서 세금을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좋죠? 그 다음에 포인트 5번. 이거는 뭐냐면 연말정산 할 때 연저펀의 그 세액공제가 한도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300만 원을 추가를 해주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말을 이제 이해하려면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연말정산을 하는데 그 과정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월급을 받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총급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월급을 받을 때 사실 매월 그 세금이 원천 징수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월급 명세서 자세히 보시면 세금이 뭐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매달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1년 동안 합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1년 동안 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낸 거예요. 벌써. 냈는데 이제 그 세금이 합당하냐 그거를 알아가는 과정이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그러면 어떻게 이제 결정을 하냐면 결정세액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소득에 대비해서 실질적인 그 세금이 이제 결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세금을 뭐 300만 원을 냈어요. 이미. 월급에서 원천징수가 된 거예요. 300만 원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세액이 진짜 세금이 200만 원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소득 수준에서 너는 사실은 세금을 200만 원만 내면 돼.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연말정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300만 원을 냈죠? 그런데 진짜 세금이 200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이미 낸 거에 대해서 100만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게 연말정산 해가지고 그 내년에 여러분들한테 들어왔던 돈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거꾸로 여러분들은 300만 원을 냈는데 세금이 400으로 결정이 되면 이제 그 다음 해에 여러분들이 400만 원을 나라에 더 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금을 실질적인 그 세금을 결정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연말정산의 과정인데요. 이때 그러면은 어떻게 세금을 결정하냐? 여기서 이제 총급여가 나오고 중요한 게 이제 얘네들 요 과정을 쫙 거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득에서 계속 뭘 빼주거든요. 계속 뭐를 빼주는데 요 과정을 이제 소득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소득공제. 소득에서 이제 뭐를 쫙쫙쫙 빼줘가지고 얘네들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소득공제를 쫙 하면은 많이 줄어들겠죠. 여러분들 돈이. 그러면 그 줄어든 돈을 뭐라고 하냐면 과세표준이라고 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겠다는 거죠. 그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그러면 금액이 나와요. 그게 산출세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출세액. 그래서 이 산출세액이 중요한 개념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월급에서 뺄 거 쫙 뺐더니 예를 들어 과세 표준이 4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럼 이 구간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그 4천만 원에 대해서 15%, 즉 0.15를 곱해요. 그러면 어떤 금액이 결정되잖아요. 4천만 원에 15%다. 그러면 6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산출세액이 이제 6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총급여가 4천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산출세액이 6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산출세액이 이제 진짜 세금이냐?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또 뭐를 해주냐면 세액공제라는 걸 또 해줘요.
세액공제. 여기에 바로 이 연금계좌 세액공제라는 항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금이 지금 원래는 6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 600에 대해서도 또 깎아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공제를 또 해줘요. 그래서 이 단계를 이제 세액공제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금계좌라는 거죠. 그래서 이 600에서 또 뺄 거를 쫙 빼면은 세금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쫙 뺐더니 뭐 세금이 50만 원이 결정이 됐다. 그러면 그 결정된 50만 원과 여러분들이 이미 원천징수했던 그 세금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나라에서 돌려주던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금을 더 내던지 그런 과정을 이제 내년에 입금과 출금의 그 작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얼마를 해주냐면 그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주의점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요 공제잖아요. 여기에 연금계좌 공제를 해주는 건데 어떻게 이제 공제를 해주냐면 그 과정이 있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 계좌를 만들어야겠죠. 연금저축 펀드라고 하죠. 연저펀. 여기에 돈을 이제 넣어야 돼요. 그러면 그 넣은 돈에 대해서 어떤 이제 혜택을 주는 건데 이 계좌에 돈을 뭐 많이 넣어도 돼요. 1년에 그 한도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600만 원만 하죠, 보통은. 왜냐면 세금 혜택을 600만 원까지만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계좌에는 1년에 600만 원을 넣는 게 가장 이제 베스트거든요. 600. 1년에 600을 넣으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600을 다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에요. 아까 sen출세액이 600이었죠. 아까의 사례에서. 이 600이었는데 이 600에서 이 내가 계좌에 넣은 600을 다 여기서 깎아준다? 그게 아니에요. 깎는 그 계산식이 있어요. 어떻게 깎아주냐면 연봉에 따라 달라요. 연봉이 5,500 이하면은 16.5%를 깎아줘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6.5%, 600만 원에 대한 16.5%, 그러니까 99만 원을 깎아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아까 산출세액 600에서 연금계좌 항목으로 대략 100만 원을 깎아주는 거죠. 근데 연봉이 이제 이렇게 5,500 초과하면은 대략 79만 원만 깎아줍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내가 600을 넣었다고 세금을 600을 다 깎아주는 게 아니다. 퍼센트가 있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 금액을 깎아준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ISA를 활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ISA에서 돈을 모았어요. 돈을 많이 1억을 모았을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모았는데 그 모은 돈을 연저펀에 이전을 할 수 있어요. 이전. 근데 이 이전도 1억도 할 수 있고 한데 가장 좋은 거는 이제 3천만 원이거든요. 3천만 원을 이전하면 IS에 있던 그 3천만 원을 연저펀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300만 원을 혜택을 더 줘요. 그러니까 연저펀에 원래 600만 원만 넣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했잖아요. 요 600에다가 요 300을 더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300만 원에 대해서 이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대충 49만 원 아니면 39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예요. 그래서 연저펀에 600을 넣었는데 ISA에서 3천만 원을 넘겨왔어요. 그러면 추가 300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900만 원이잖아요. 900만 원.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금액이 900이 되는 거고 900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을 얼마를 깎아주는 거냐 대충 아까 100만 원, 요거 50만 원 잡으면 이제 세액공제를 150을 해주는 거죠. 여기 요 세액공제 항목에서 150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출세액 600에서 요 150을 깎아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점은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연저펀을 만들 때 애초에 뭐를 생각을 꼭 하셔야 되냐면 이거를 이제 알려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세금을 이렇게 깎아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산출세액을 넘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600이면은 아무리 깎아줘 봤자 600만 원만 깎아준다는 거죠. 800만 원을 어떻게 깎아요? 이미 이제 나온 세금이 600인데 그거를 초과해서는 공제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연저펀을 통해서 이렇게 두 개, 연저펀하고 IS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공제해주는 금액이 150만 원이라고 쳐봐요. 그러니까 원래는 계산상으로는 150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다른 이런 세액 공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세액 공제와 그 앞에 소득 공제 이런 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산출 세액이 20만 원밖에 안 됐어요. 20만 원. 그러면은 아무리 이 연저펀 세액 공제가 150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혜택을 20만 원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이렇게 돈을 많이 넣을 필요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 세금 면에서 봤을 때 연말정산 그 혜택을 연말정산 혜택 때문에 연저펀을 선호하는데 여러분들의 산출세액이 얼마가 되지 않았다면은 이 연저펀의 연말정산 혜택 그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산출세액이 많았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거 다 깎았는데도 180만 원이다, 세금이. 그러면은 이제 요 연저펀을 통한 세액공제 150을 전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제 연저펀 할 때 이 산출세액을 먼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산출세액을. 이거 지난 연말정산 기록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산출세액이 이미 얼마가 안 되면 이 연저펀 같은 그 세액공제에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없다는 거죠. 미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출세액을 중요하다. 요거를 꼭 체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개설 전 알아두면 좋은 꿀팁하고 활용법 이런 것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벌써 너무 이제 영상 시간이 길어져서 이런 꿀팁, 활용법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떻게 투자할 건지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ISA 계좌를 만들기는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만들기는 만들어야 하는데 저의 이 다음 영상까지 보고 그러고 나서 만드는 게 좋아요. 제가 왜냐하면 이 꿀팁을 알려드릴 거라서 요거를 알고 만들어야 더 잘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고 나서 이제 후회하지 않으니까요. 다음 주 영상까지 보고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그 미션을 드릴게요. 항상 영상을 그냥 보기만 하면은 진짜 효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아예. 그냥 뭐 예능 영상, 드라마 보는 거? 그런 거랑 뭐 똑같아요. 행동하지 않으면 뭐 논 거죠. 영상 보면서 쉰 거죠, 그냥. 그래서 꼭 행동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의 미션은 1번. 일단 오늘 그 제가 IS 계좌가 무엇인지 그리고 얘가 왜 지금 그렇게 인기가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렇게 인기가 있냐 5가지의 장점이 있다는 거를 알려드렸잖아요. 이거를 꼭 다시 영상을 보면서 복습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인형한테 설명을 하든 내 친구한테 설명을 하든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장점이 딱 인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계좌를 잘 활용하실 수 있겠죠. 어떤 목표, 동기가 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요거 공부를 다시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전자책 드리고 있죠. 하루 30분 돈관리의 기적. 네, 요 전자책으로 여러분들이 돈관리, 투자 이 물꼬트기가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받지 않은 분은 이 전자책 받아서 읽고 한번 행동해 보세요. 10가지 미션이 있거든요. 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 지금 2,000분이 넘게 받아가셨어요. 근데 아직도 이거를 받지 않고 읽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거 한번 꼭 받아서 읽어보세요. 진짜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그 돈이 일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발행엄, 먼저 이자 받는 예금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렸는데 일단 요게 가장 만만하거든요. CMA 중에서 발행엄형 얘가 이제 수시 입출금이 되고 카드도 연결할 수 있고 하는 그런 통장이고 1년에 3.6% 이렇게 주니까 매일매일 이자를 여러분들이 CMA 넣은 돈에 대해서 10,000분의 1을 매일매일 이자로 입금해 주거든요. 요거 꼭 개설을 해보세요. 그래서 기존에 CMA 갖고 있던 분들은 그게 아마 RP형일 거예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전환할 수 있어요. 하는 방법은 검색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요거를 발행어음형으로 해야 이자가 높으니까요. 요렇게 이번 주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나머지 IS에 대한 내용 알려드릴게요. 그거 듣고 나서 이제 ISA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 저의 목표이자 여러분의 목표는 그냥 이거예요. 심플하죠. 돈이 일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여러분이 이 피 같은 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은행은 일을 너무 못해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게으름뱅이들. 그래서 돈을 은행에 넣으면 안 되고 이렇게 증권사랑 친해져서 이 증권사한테 돈을 맡겨야 합니다. 돈이 그래서 일을 점점 잘해야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 덕분에 이 투자 덕분에 저도 회사 그만뒀고 이제 저희 남편도 내년이면 회사 그만둘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에게 우리 흑수저들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던 저희 부부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게 바로 다 투자 덕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희망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또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앞으로도
제 채널에서 소통하면서 그렇게 같이 경제적 자유를 향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